북저널리즘 위크엔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MC 김혜림 에디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아람 에디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대 에디터입니다. 네,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이번 이야기는 이현대 에디터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얘기 준비해 주셨나요? 예, 오늘 제가 이제 전해드릴 이야기는 여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행. 네, 여행 중에서도 콕 집어서 해외여행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그 두 분은 최근에 해외여행 가신 적 있으세요? 저는 지난 여름에 이제 일본에 갔다 왔다고 위크엔드에서도 한 3번 정도 자랑을 한 것 같은데. 오사카. 네, 오사카요. 근데 정말 더웠어요. 너무 더웠고 너무 힘들었다. 아람 에디터는요? 저도 이제 위크엔드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해림 MC 다녀오기 한 2, 3주쯤 전에 네, 흐릿하게 기억이 나네요. 네, 그때 저는 해림 MC보다 조금 덜 더울 때 네. 다녀왔죠. 저는 이제 그 요코하마하고 도쿄 약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네. 저는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그러니까 벌써 한 3, 4년이 됐잖아요. 네. 네네. 3, 4년 동안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 네, 뭐 기후 위기를 생각해서는 아니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그냥 네. 기후 위기를 생각해서 그랬다 말씀해 주시면 참 모양새가 예뻤을 텐데. 네, 오늘 그러네요.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 아. 그 CNN에서 지난달 말에 아주 재밌는 보고서를 하나 보도를 했어요. 네. 뭐였냐면 여행사 인트레피드 트래블이라는 오. 곳에서 낸 보고서인데 네. 이제 앞으로 이상 기후 현상이 일상이 되면서 탄소 여권이라는 아. 개념이 도입될 수도 있다 탄소 이런 여권? 전망을 내놨어요. 아, 진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탄소를 얼마나 배출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여권인가요? 정말? 큰 개념에서는 얼추 비슷합니다. 오, 네. 이게 뭐 아시다시피 여행이라는 게 사실 먹고 자고 이런 것처럼 필수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쵸. 조금 과장하자면 네. 사치라고도 할 수 있는 네. 건데 이 여행 산업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전체 탄소 배출량의 5%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네. 이거를 이제 좀 제한하자라는 거고 이 여행사에서 이제 전망하는 거는 2040년 정도가 되면은 기후 위기가 훨씬 더 심해져서 앞으로 매년 개인별로 탄소 배출량을 오. 제한하게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여행도 이제 제한될 수 있다는 거죠. 아, 너 탄소 발자국 어느 정도만 내? 뭐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게 된다. 예, 맞습니다. 얼마나 제한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1인당 이제 평균적으로 연간 탄소 배출량이 4톤 가까이 된다라고 진짜 해요. 많다. 예. 근데 이제 기후 위기를 더 심하게 하지 않으려면 네. 이거를 연간 2.3톤까지 줄여야 된다. 제한해야 된다라고 2.3톤? 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잘 실감이 안 나요. 사실 이 탄소를 톤으로 세는 게. 그렇죠. 저도 네. 이제 요 보고서를 보고 2.3톤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인지 네, 더군다나 네. 기체잖아요. 그쵸? 그리고 기체가 아니어도 2.3톤 정도 되면은 일반인들은 사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 수가 없을 텐데 제가 막 검색을 해보니까 비행 거리로는 2만 킬로미터가 좀 넘는 거리에 해당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 이거를 이제 인천공항에서 뉴욕까지 한 번 왕복 갔다가 오면은 그 해의 탄소 배출은 끝난 다 거예요? 쓰는 겁니다. 어머, 미국 여행 가면은 끝나는 거네? 그렇죠. 아. 뭐 한 일본 두 분은 다녀오셨으니까 네. 일본은 한 모르긴 해도 한 너댓 번, 세네 번 정도는 갈 수 있는 정도겠죠. 와, 1년에 이제 네. 그 딱 탄소로 이렇게 제한을 걸어놓는 거네요. 그래서 두 분은 만약에 정말로 2040년 정도가 되어서 기후 위기가 더 심각해지고 그래서 이런 탄소 여권 개념이 도입이 된다면 현 시점에서 평가하시기에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뭐 순순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제도가 개비가 되겠죠. 예를 들면은 이제 1년에 출장을 많이 다녀야 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사에서 그 사람이 이제 탄소를 쓸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뭐 사서 준다든지 출장비에 얹어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제가 여행을 좀 가고 싶어요. 근데 이제 뉴욕 왕복하는 걸로만 이제 1년치 탄소를 다 쓰고 이제 칠 수는 없잖아요. 가서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나 출근도 해야 되는데 평소에 왜 1년 내내?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탄소를 아껴 써가지고 탄소 배출권을 좀 아껴 써가지고 한 2년쯤 열심히 절약해가지고 뉴욕 한번 갔다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의 삶의 형태가 바뀌게 된다. 저는 뭐 그런 식으로 사람이 살 수 있게 좀 불편을 감수한다면 살 수 있게 해준다면은 순순히 받아들일 것 같아요. 우리 혜림 MC는 어때요? 저도 뭐 애초에 근데 저는 해외여행을 그렇게 막 많이 가고 즐기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가 정말 큰일이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테일러 스위프트 표값이 오르는 거죠. 예, 그니까요. 저는 그 인플레이션을 이제 받아들이면 된다.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 이게 너무 필요하니까 또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사치인데 그쵸? 이게 우리의 미래를 위협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러면은 저도 뭐 할 수는 있는 것 같으면서도 네네. 좀 가혹하다 이런 좀 생각도 가혹하긴 들어요. 하죠. 네. 가혹하죠. 예. 근데 그것도 있어요. 우리 이현대 에디터는 코로나 이후에 한 번도 여행 안 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구글에서 비행기표 검색해서 구매해 보신 적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우리 해리매 MC는 어때요? 저는 무조건 구글에서 검색해서 그쵸. 구매하는데. 저는 인터파크에서 구입합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구입은 이제 저도 이제 최저가로 예, 그냥. 최저가로 네, 하는데 네. 검색은 이제 구글로 네네네. 하는 게 이제 일반화됐잖아요. 해리맴씨 구글로 검색하면은 거기 탄소 배출량 뜨잖아요. 아 그래요? 배출량 떠요. 몰랐어요. 이게 배출량이 떠가지고 네. 여행사별로, 그러니까 항공사별 여행사가 아닙니다. 항공사별로 얼마나 그게 했는지. 이게 조금씩 달라요. 아. 똑같은 거리를 왕복을 해도 출발하는 공항, 도착하는 공항에 따라서도 달라지기도 하고 아. 항공사별로 이 단거리 노선 별로 안 그런데 장거리 노선은 아, 코스가 좀 그렇구나. 다른 경우가 예,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탄소 배출량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저는 사실 이 얘기를 꺼낸 게 우리 해리맴 씨는 예. 그거 보면서 조금 고민해보지 않았을까 아, 하는 진짜요? 생각이 들어서 전혀 몰랐는데요. 아, 진짜요? 제가 너무 무감각했다. 아 그렇군요. 예. 사실은 이미 우리가 말씀 주신 그 탄소 배출량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이제 여행을 하는 그런 시대에 조금 접어든 게 아닌가. 왜냐면 저랑 제 친구들은 그거 보면서 조금 고민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일반 소비자로서 아주 바람직한 기후 위기 그쵸. 시대를 사는 소비자로서 아주 바람직한 행동인데 정반대되는 주장도 있어요. 어떤 주장인가요?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이런 거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아.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윤택하게 살면서도 환경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뭐 플라스틱을 덜 사용한다거나 이런 움직임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 정말로 문제는 초슈퍼 리치 계층들이다. 아, 그래.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두바이에서 열렸었던 콥 28이 네. 끝났잖아요. 이때 영국에서는 영국 총리하고 외무장관하고 국왕이 참석을 했는데 네. 셋 다 각각 개인 비행기를 타고 왔다 그래요. 아이, 그래서 세 이걸로 명인데? 비판을 많이 받았대요. 아, 같이 타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네네. 이게 뭐 G20이야. 뭐 이런 식이면 좀 그럴 수도 그쵸, 있죠. 그쵸. 근데 환경을 위해서 만나자고 해놓고선 셋 다 개인 비행기를 그러니까요. 타고 오는 거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네.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안 맞기는 한데요. 솔직히 이제 환경하고 좀 분리해서 네. 생각해 보면은 그 세 명을 한 비행기에 집어 넣고 몇몇 시간씩 비행기 태웠다? 그러면 영국 정치가 깨졌을 수 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참 의전이 매우 그쵸. 그쵸. 곤란하죠. 매우 누구를 먼저 곤란하죠. 내리게 해야 하는지. 자, 맞죠, 만약에 맞죠. 그 총리님하고 그 킹 찰스하고 어. 화장실 앞에 줄 섰다? 어머, 어떡하지? 비행기 안에서 화장실 앞에 줄 섰는데 누구 먼저 들여보내야 되나? 맞네요. 뭐 이거는 그리고 뭐 되게 대면적고 좀 그럴 것 같아요. 그쵸, 대면하고 아놈이. 이렇게. 그쵸. 하지만 탄소를 위해서는 옳지 않은 어. 선택이었다? 그건 너무 맞는 것 맞아요. 같네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개인 제트 비행기를 실제로 공항에서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논의의 대상에서 좀 벗어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에 이집트에서 이제 콥 27 열렸을 때는 개인 제트기로 이제 방문한 게 되게 315건이었다라고 많다. 해요. 근데 심지어 이 기간에 G20도 발리에서 열리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한마디로 평상시보다 정상들이 덜 방문한 콥 27이었는데 야. 그럼에도 300건이 넘는 개인 비행기들이 왔다 갔다 한 거죠. 아니 그냥 미국에서 인천 와도 이게 2만 톤 이렇게 나온다는데 그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탄소가? 그렇죠. 이건 뭐 우리가 막 굳이 막 수학적인 뭔가를 도입할 필요도 없을 것 그쵸, 같아요. 그쵸. 너무 상식적으로 개인 제트기 여행은 뭐 당연하게 현존하는 이동 수단 중에서 1인당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방식이죠. 뭐 버스나 기차 이런 거보다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 가까이
탄소 배출을 하는 거죠. 아니 그리고 비행기 가면은 그 뒤에 이렇게 뽀얗게 남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좀 저거 환경에 딱 봐도 좋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예, 맞아요. 이게 이제 개인 비행기가 문제가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그러니까 네. 비행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탄소 배출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방금 말씀하신 비행운, 아 이것도 비행운. 문제입니다. 어. 이게 이제 비행기 배기가스가 만들어내는 구름, 이거를 아. 비행운이라고 하는데 지열이 흩어지지 못하고 예. 이제 땅에 갇히게 되는 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기가 더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행운까지도 고려하면 비행기라는 이동 수단은 이제 기후 위기에 있어서 매우 좋지 않은 예. 이동 수단이고, 그리고 개인용 제트기는 더더욱 그런 거죠. 그러네요. 아니 개인용 제트기는 이제는 좀 막을 때가 되지 않았나, 아니면 좀 제한을 걸거나. 왜냐면 얼마나 타는데요? 사람들이. 그래서 요번에 찾아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네? 많아봤자 얼마나 많을까. 맞아요. 본 적이 했는데 없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3만 대가 있다라고 합니다. 3만 대요? 예, 야. 그리고 70%가 미국에 있다고 하네요. 야, 역시 부자 나라는 다르네요. 그렇네요. 그 슈퍼 리치들이 이런 개인 제트기를 타고 다닐 텐데 어떤 사람들이 좀 많이 타고 이동할까요? 뭐 테일러 스위프트 정도? 테일러 스위프트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용 비행기를 너무 자주 탄다라는 예, 이제 맞아요. 비판을 받고 나서 네. 그 횟수를 확 줄였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전에 그런 지적을 받았을 때도 이미 그거를 넘어서는 탄소 배출권을 다 구입을 해서 탔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솔직히 진짜? 그렇게 배출권 구입해서 타는 거면은 저는 조금 인정할 수도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 네. 어떠세요? 혜림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뭐 안 이동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직업인데. 그건 그렇죠. 예, 투어하는 그리고- 게 직업인 사람인데 행복을 이제 전하러 가는 건데. 그렇죠. 행복을 전하러 예, 가는 근데 거니까. 또 너무 무책임하게 가진 않고 음. 어떻게든 최소한의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니까 저는 네. 되게 긍정적이라도 저도 보이는데. 대부분 그런가요? 슈퍼리치들 네. 다 그런 식으로 하나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번 데이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네. 영국 언론 가디언에서 11월 말에 아주 데이터를 상세하게 분석한 보도를 하나 낸 게 있어요. 일론 머스크 같은 이런 유명 인사들이 소유한 개인 항공기 항공편을 21개월 동안 추적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타고 얼마나 다녔는지 네네. 이런 거를 이제 리포트를 한 거죠. 그래서 300대의 제트기를 추적을 했는데 여기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42만 톤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인도 굉장히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그러니까 탑 10 안에 드는 나라인데 한국인 4만 명이 1년 동안 배출하는 그런 탄소와 맞먹는 야, 양이었습니다. 엄청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었던 이 항공편의 6분의 1이 30분 이하의 단거리 비행이었어요. 그리고 단거리 비행은 뭐 잘 아시겠지만 탄소 배출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네. 당연히 엄청난 그 에너지가 소모가 되니까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30분 이하의 단거리 비행은 더더욱 좋지 않죠. 아니 누구는 걸어 다니는데 누구는 이제 30분 동안 비행기 타고 다니고 이건 좀 그렇지 않나. 그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이야기 나오기도 했었죠. 카일리 제너. 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17분을 비행을 했다라고 해요. 17분 이요? 한 60km 거리. 아니 그거는 그래가지고 그냥 기차 이제- 타고 가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 엄청난 비판을 받았었죠. 야, 그 아니. 정도면 그냥 도로로 가는 게 더 편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비행기도 피곤하잖아요. 그렇구나. 이게 또 개인용 제트기는 다른가? 그런가?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사례에서 당연히 일론 머스크가 빠질 수 없죠. 예. 또론 머스크 이번 주도 뭐 등장을 빠지질 어김없이 않네요. 했네요. 예. 네. 일론 머스크가 2022년에, 그러니까 지난해 개인 비행기를 몇 번이나 뛰었을 것 같으세요? 네, 한번 막연하게 한번 맞춰보시죠. 한 80번? 1년의 절반은 타지 않았을까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1년에 171번.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꼴로 비행기를 이틀에 띄운 거예요. 야. 그리고 84만 리터의 제트 연료를 소비를 하고 2,112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라고 해요. 이쯤 와. 되면은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은 집에 있는 시간보다 비행기에 있는 시간이 더 그러네요. 많은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일론 머스크를 포함해서 이런 유명 인사들의 개인용 제트기 실시간 비행 경로를 와. 어떤 한 대학생이 트위터 계정을 만들고 거기에다 공유를 했어요. 네네. 그랬더니 머스크가 그 학생한테 야 계정 없애면 네. 야 돈을 주마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당연히 거절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나서 네. CEO가 되고 나서 그 학생 계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산 거 아니에요? 그 드디어 미스터리가 풀렸는데요. 와 대박이네요. 아, 이거는 근데 진짜. 저희가 지금 뭐 이런 개인용 제트기 비행에 따른 기후 위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일론 머스크가 좀 비판받을 지점이 있긴 한데 네. 또 한편으로는 내 그 실시간 이동 경로가 온라인에 그럴 수도 공개된다라고 있겠다. 생각하면 솔직히 좀 끔찍할 것 같기는 해요. 싫죠. 당연히 예. 일론 머스크가 아무리 또론 머스크니 뭐니 예. 해도 사람인데. 그쵸. 그도 사람인데. 그렇네요. 진짜 기후 위기도 좀 이제 양극화 양상으로 가고 있다. 사실 당연한 얘기지만 왜냐면 뭐 한국에서 사는 우리랑 이제 파푸아 뉴기니에서 사는 사람이랑 또 이제 생각하고 이제 경험하는 기후가 다르잖아요. 당연히 다르죠. 그런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이동하는 경험 그리고 네. 그가 내뿜는 탄소와 네. 내가 내뿜는 탄소는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아니 근데 그게 우리가 탄소를 배출한다는 것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은 너무 당연한 일인 게 탄소는요 우리가 자원을 사용하면은 배출되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마켓컬리에서 뭘 배송 받았다고 음.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저는 마켓컬리에서 물건을 배송받는 어떤 소비를 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 물건을 샀든 안 샀든 물건하고 관계없이 배송을 받는다라는 행위 자체가 용역을 구입한 용역을 소비한 어떠한 행위인 거잖아요. 네. 그럼 그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돈 많은 국가가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한다? 이것도 당연한 일인 거는 그쵸. 같아요. 그 제가 오늘 이제 개인용 제트기 이 주제를 가지고 온 이유가 이제 방금 아람 에디터가 말씀해주신 그 내용하고 맞닿아 있는 지점인데 지금까지 이제 보통의 환경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기후 위기 문제는 선진국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개발도상국은 막 홍수가 일어나고 가뭄이 들기도 하고 이런 공경을 대조하는 방식으로만 구도가 프레임이 짜여져 있었죠. 그런데 이제 지난달 말에 토마스 피케티가 이제 가디언에 칼럼을 하나 게재를 어머나 했어요. 세상에 그 21세기 자본으로 제가 이렇게 해설을 해야 되나 이렇게 아무런 설명 없이 이렇게 뚝 던지시면 제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척 해설해야 예, 되잖아요. 해설을 해주시죠. 21세기 자본으로 전 세계 경제의 양극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전 세계에 아주 이제 뜨거운 논쟁거리를 던졌던 프랑스의 경제학자 마르크스보다 위대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프랑스의 경제학자 그 토마스 피케티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맞습니다. 그 네. 불평등 전문가이신 토마스 어. 피케티 선생님께서 네네. 이제 가디언의 칼럼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기후 위기 문제 역시 계급 불평등의 문제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어떤 대결 구도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부유한 국가 내에 있는 저소득자에 대해 다루는 계급 분석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계급적 차원과 사회적 불평등을 무시하는 게 환경운동이 실패해온 이유 중에 하나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정말 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긴 하네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피케티니까 생각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그쵸. 어쨌든 간에 자본주의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유는 양극화 때문이다라는 게 정말 아주 거칠고 납작하게 이야기한 토마 피케티의 그 이론일 텐데 근데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관점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막막한데요, 저는. 예, 그래서 이분이 내놓는 대안은 아까 말씀드린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부자와 일반인 사이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계급 구도가 이제 맞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투쟁을 그래서 해야 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렸었던 개인용 제트기나 호화 요트나 또 대형 차량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초단거리 비행 이런 온실가스 배출을 불필요하게 많이 하는 이런 행위, 제품, 서비스 여기에 과세를 하자. 돈을 이런 내게 내용입니다. 하자. 네. 그러니까 그 탄소 배출권을 구입한 테일러 스위프트처럼 그거 좀 더 강화해서 아예 세금으로 매겨버리자 뭐 이런 얘기네요. 예, 맞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일상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무료 배출 허용량을 일단은 부여를 하고 그거를 초과하는 어떤 잦은 비행이나 어마어마하게 큰 차량을 타고 다닌다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누진적 탄소세를 매기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 위기의 어떤 대응에 있어서 개인용 제트기 같은 것들을 탈 수 있는 슈퍼리치 이런 맨 꼭대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이 사람 주장입니다.
아니 그동안은 사실 진짜 기후를 국경이라는 좀 테마로만 바라봤지 이렇게 다른 구도로 나눌 생각은 잘 못했었는데 좀 새로운 시각처럼 들리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분 칼럼을 읽어보면은 뭐 되게 좀 고개를 많이 끄덕이게 되는데 이게 결국 한 국가 내에서 그러니까 부유한 국가 내에서 부자와 저소득층 간의 대결 구도만 만들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남반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를 전개해 나갑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그래서 한번 이게 읽어봐야겠네요. 뭐 이런 식인 거죠. 뭐 국가 대 국가 또는 북반구 대 남반구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계급적인 어떤 연대를 맺어야 된다. 아.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예. 그렇게 되면 사실 북반구, 남반구의 구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기후에 있어서. 근데 이제 칼럼 쓰신 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겠지만 역사를 통틀어서 부자와 빈자 사이에 연대가 맺어졌던 일이 있나요? 부자와 빈자 사이에 연대를 맺자는 게 아니고요. 네. 빈자 위주로 연대를 맺는 거죠. 아. 그렇게 해서 부자들이 그 불필요한 탄소 배출 행위에 대해서 뭐 제한이 되는 이제 과세라거나 그런 걸로. 아, 그러니까 그 이코노미석끼리 이제 연대를 맺자. 그래서 개인 제트기 타는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게 하자 맞습니다. 이런 건가요? 왜냐하면 북반구의 어떤 선진국에서 기후 위기와 관련한 어떤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다거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나라에서도 막 반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뭐 농촌 지역이라거나 이런 쪽의 사람들이 우리만 또 더 불편해지는 뭔가가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어떤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데 네네. 아예 이런 계급의 불평등으로 나눠 버리면은 북반구고 남반구고 간에 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네. 근데 맞는 것 같긴 해요. 사실 계급이라는 게 진짜 엮기 되게 쉽잖아요. 엮고 또 연대감을 느끼기도 되게 좋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자. 네. 네,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니까.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뭐 이런 개인용 제트기 자체를 제한하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국민이 아마 어느 나라건 당연히 많이 동의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럼요. 사실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 아, 그쵸. 이잖아요. 나는 안 근데 타니까. 예. 저는 사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경제지 일면에 헤드라인이 너무 상상이 돼요. 그렇죠. 아, 그 제트기 금지로 삼성 이재용 회장의 그 비즈니스 해외, 트립에 예. 뭐 지장이 생겨 한 해 뭐 발생할 피해액 아. 추산 뭐 567억 막 이런 거. 아니 억대 아니야. 조대야. 57조 막 이렇게 막 어디 경제신문 일면에 막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제 이분들이 논의하시는 내용들이 아주 뭐 구체적인 것까지 나온 것은 아닌데 네네. 그 세금의 수준이 저는 뭐 그 정도로 막 어마어마한 마치 뭐 상속세 마냥 아, 네네. 그런 수준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음. 이분들이 감당하실 수 있는 범위겠죠. 근데 너무 이 좋은 그 논의가 소개가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이쯤 해서 이제 또 저는 한번 찬물을 끼얹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행 다녀왔다 자랑도 했고 그렇지만 이제 쓰는 만큼 탄소를 배출한 만큼 돈을 내자라는 식으로 전 세계의 논의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쵸. 저는 그게 좀 높은 분들끼리 좀 살만한 분들끼리 논의를 해서 늘 그런 쪽으로 논의가 도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좀 이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들 다니고 들 쓰는 쪽으로 그러니까 세금을 내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하지 덜 말자. 못하게 그냥 좀 덜 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이제 정책을 가져가는 쪽이 사실은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한편으로는 하거든요. 저는 이제 거기에서는 완전 반대되는 입장에 아, 있습니다. 아까 네네. 이제 저희가 했었던 논의 중에 하나였던 어떤 1년 동안 쓸 수 있는 탄소 배출량을 정해주고 그걸 꽤 넉넉하게 정해줘야겠죠. 그걸 초과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누진세를 적용한다거나 저는 이런 쪽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행 솔직히 가고 싶고 그러니까 맛있는 못하게 거 먹고 하는 건 좀 싶고. 안 된다라는 입장이시라는 거죠. 네,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뭐 오늘 녹음하고 있는 요 세 분 저 포함해서 네네.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막 흥청망청 탄소를 써대고 있지는 않잖아요. 아니, 그냥 평범하게. 저희야말로 정말 에코하게 살고 그러니까. 있다. 근데 여기서 뭘 더 줄여? 그렇죠. 정말 북저널리즘 맞죠. 정말 재활용의 화신이다. 그쵸. 그럼요. 네. 막 콘센트도 뽑고 다니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더 뭔가를 줄여야 된다라는 거는 정말로 아까도 잠깐 언급했었던 좀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네. 맨 꼭대기에서부터 우선 시작하는 게 국민적 동의를 얻기도 훨씬 좋지 않을까. 아, 예.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줄이게끔 하자, 그러니까 제한하자라는 거는 슈퍼 리치들한테나 해당하는 수준을 조금, 그러니까 테일러 스위프트 탄소세 낸다고 하더라도 그 월드 투어 비행기 1년에 20번만 타자, 뭐 이런 느낌으로 예,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여긴 찬반이 갈릴 수 있어요. 그쵸, 예. 그쵸.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찬 쪽에 있는 분들은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세금으로 메우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그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도 부자에게만 주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이제 논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말씀하신 그런 이제 우리 이현대 에디터가 말씀해주신 그 부작용도 있는 거니까요.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청취자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양한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또 한번 쫙 읽어보고 다양한 이야기 또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탄소 배출권 그리고 개인 제트기에 관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